이것은 민족적 반역행위입니다. 중국 교수의 주먹이 연단을 내리치자 마이크에서 날카로운 피드백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중국 교육계 최고 인사들이 모인 베이징 교육국 대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5000년 중화 문명의 영광스러운 글자를 버리고 이웃나라의 외래 문자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이런 문화적 자기부정이 어떻게 중국 교육 현장에 침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왕 교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의 검지는 단상에 홀로 선 작은 체고의 여교사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비춰진 린 위페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공개 검증 시험에서 한글 기반 교육법이 전통적 한자 교육법을 압도적으로 능가함을 증명하며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토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방안을 번개처럼 밝혔고 국영방송의 생중계 카메라는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클로즈업했습니다. 기자들은 광분하듯 메모를 하고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은 실시간으로 웨이보의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3조는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린 선생은 중국 아이들에게 한국의 한글을 가르쳐서 난독증을 치료한다고요?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문화적 침략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일부 교육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동조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첨단 음향 시스템을 통해 증폭된 소음이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린 위페이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견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그녀의 가족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미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 그녀는 또다시 외국 문화의 대리인이라는 위험한 레이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샤오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한 글자도 읽지 못했던 그 소년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썼을 때의 환한 미소.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린 위페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갑자기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왕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공자께서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당신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심을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판단은 그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페이가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10살 난독증 소년 리우 샤오밍이 한글로 써내려간 편지를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소년의 눈에서 빛나는 눈물이 고화질 화면으로 선명하게 비춰졌고 그것은 마치 수백 명의 교육자들의 마음을 한 번에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샤오밍이 2달 만에 이룬 기적 같은 발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글자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대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린 위페이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저는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모든 중국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글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목표는 항상 우리 아름다운 중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적인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말씀하셨듯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글자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중국의 모든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위페이입니다. 수저우 시립특수학교에서 언어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이유진이었습니다. 중국 내 한국계 화교 3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중국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외국 혈통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린 위페이는 외모도 한족과 다를 바 없고 베이징 악센트의 완벽한 표준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덕분에 아무도 그녀가 한국계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그녀 자신도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았습니다. 그날까지는요.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가운데 그녀는 장 교장실에 호출되어 새로운 전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린 선생, 오늘 새 학생이 올 겁니다.
리우 샤오밍이라는 아이인데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장 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새 학교를 옮겼어요. 극심한 난독증이라 간체자는 물론이고 가장 단순한 병음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곳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이의 부모님은 절망 직전입니다. 린 위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 아이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샤오밍을 처음 만났을 때 린 위페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살 소년의 눈에는 이미 인생을 포기한 듯한 깊은 좌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보라고 믿게 된 아이의 눈빛이었죠. 샤오밍, 안녕. 나는 린 선생님이야.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었네.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첫 수업은 재앙이었습니다. 샤오밍은 가장 간단한 엄마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보여주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엉뚱한 대답을 했고 1시간의 수업이 끝날 즈음 아이는 좌절감에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보인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린 위페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가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했던 똑같은 말이었죠. 실은 린 위페이도 어렸을 때 심각한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조롱의 대상이었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노력이 부족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그녀는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했지만 환자들은 그녀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며 도망갔습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외할머니 김순자가 어린 위페이를 다락방으로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페이야, 할머니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외할머니는 낡은 이불 밑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위페이가 본 적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힌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글이라는 글자란다. 우리 조상의 글자지. 조선의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글자야. 외할머니는 조용히 위페이에게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글자들은 위페이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신 몸에 닿는 모양. 이런 논리적인 연결이 그녀의 뇌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신기해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외할머니와 위페이는 비밀리에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위페이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점차 한글을 통해 중국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뇌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문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중국어 교재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이것을 극비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것이라고 하면 위험해. 특히 지금은 더더욱. 외할머니와 너만의 비밀이야. 그렇게 위페이는 한글의 도움으로 난독증을 극복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특수교육을 공부해 교사가 되었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한글 노트를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국인 정체성도 함께요. 샤오밍의 눈물을 보며 위페이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외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외할머니의 한글 노트와 함께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한글로 쓰인 외할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오늘도 공장에서 일했다. 나는 중국어를 못 읽어 사람들에게 멸시당한다. 하지만 나는 한글을 안다. 세종대왕님이 우리 같은 백성들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한글을. 그 순간 위페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한국 전쟁 중에 중국으로 피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외할머니에게 존엄성을 지켜준 유일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위페이는 목숨을 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샤오밍을 남겨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샤오밍, 오늘은 매우 특별한 것을 배워볼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우리의 비밀이야. 위페이가 화이트보드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자 샤오밍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한글이라는 글자야.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양으로 알 수 있어. 위페이는 기역이 왜 그런 모양인지, 니은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샤오밍의 눈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기역은 혀가 목을 막는 거고 니은은 혀가 이에 닿는 거예요. 단 5초 만에 샤오밍은 기본 자음을 이해했습니다.
10분 후 그는 모음까지 익혔습니다. 30분 후 샤오밍은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가나다라 마바사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썼어요. 제가 이걸 썼다고요. 샤오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위페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법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위페이는 샤오밍에게 한글을 이용한 특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중국어 단어를 표기하고 점차 한자와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샤오밍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에는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오밍의 어머니 리우 씨는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린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샤오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는 집에서 책을 읽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봤어요. 위페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샤오밍의 변화는 다른 교사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특히 몇몇 심각한 난독증 아이들을 담당하던 동료 교사 정메이는 자주 위페이에게 물었습니다. 위페이, 샤오밍에게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결국 위페이는 메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녀도 자신의 학생들에게 한글 기반 교육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문자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를 중국어 학습으로 전이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반 아이들 사이에는 비밀 한글 클럽이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서로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았고 그들만의 비밀 언어처럼 사용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전에 문자에 공포감을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글자 놀이를 즐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 교장이 예고 없이 위페이의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위페이는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쓰고 있었고 아이들은 열심히 그것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린 선생, 수업 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교장실에 들어서자 장 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린 선생은 우리 중국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교장 선생님. 한글을 도구로 사용해 중국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중국 학교입니다. 중국 문자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요. 위페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샤오밍과 다른 아이들의 놀라운 발전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털어놓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글은 구조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단 5초 만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난독증 아이들은 문자의 형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한글은 그 장벽을 낮춰줍니다. 장 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어로 된 시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지요.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또는 저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베이징 교육부에서 학교 시찰이 있었습니다. 시찰단 중에는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교육학자 왕치안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통교육의 수호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위페이의 수업을 관찰했고 아이들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시찰 후 회의에서 왕 교수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아이들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치다니.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위페이는 진정하고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단지 교육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중국어를 더 잘 배우게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장 교장이 개입했습니다. 왕 교수님, 린 선생의 학생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우 샤오밍이라는 학생은 2달 전만 해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지만 이제는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사 효과가 있다 해도 우리는 중화의 교육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5천년의 문화적 유산을 외국 문자로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회의 후 교육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페이의 교육 방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 교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위페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샤오밍의 어머니 리우 씨가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고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린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샤오밍이 다시 책을 읽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마법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오늘 아침부터 다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고 있어요. 리우 씨의 말은 위페이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폭풍우 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위페이는 외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김순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피난 왔다가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였던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중국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 차별과 모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글만을 알았고 밤마다 비밀리에 일기를 쓰며 정신적 존엄성을 지켜왔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손녀 위페이에게 내가 죽은 후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이미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을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종대왕님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언젠가 우리 글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밝히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내 힘이 될 것이다. 눈물이 위페이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폭풍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외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위페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밤새도록 한글 기반 교육법에 대한 상세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처음으로 자신의 한국 이름 이유진을 써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페이는 장 교장을 찾아가 자신의 한국계 뿌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글 기반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린. 아니, 이 선생님. 당신은 용기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울 것입니다. 위페이는 한글 기반 교육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와 다른 동료들도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아이들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한자 습득 속도가 일반적인 방법보다 최대 5배 빠르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장 교장이 흥분한 표정으로 위페이의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위페이 선생님, CC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 관한 특집을 만들고 싶대요. 위페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시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개인적 인맥을 동원해 설득했습니다. 그들도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TV 프로그램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글로 배우는 중국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문화적 배신이라며 비난했지만 많은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한 반응은 왕치안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국영교육 채널에 출연해 위페이의 방법을 문화적 오염이라고 비난하고 공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린 선생의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공개 시험에서 증명해 보이세요. 동일한 난독증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전통적인 방법과 한글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그것이 베이징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공개 검증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험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위페이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과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린 선생님이시죠? 저는 왕치안의 아내장 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딸 메이리입니다. 위페이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왕 교수의 가족이 왜 여기에? 들어오세요. 장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기 온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합니다. 메이리도 심각한 난독증을 앓고 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숨겨왔습니다. 전통적인 교육관만 고집하며 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TV에서 선생님의 방법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메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의 샤오밍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위페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메이리야, 안녕.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해볼까? 메이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위페이는 메이리에게 한글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소녀가 점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썼을 때 메이리의 얼굴에 기적과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썼어요. 장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시험에서 메이리를 데려올 수 있나요? 위페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노트를 가져가세요. 메이리가 매일 연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시험장에 오세요. 그들이 떠난 후 위페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교육 방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일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교육부 대회의실은 교육 관계자, 언론인,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CCTV는 특별 생중계를 준비했고 주요 교육 블로거들과 웨이보 스타들까지 자리를 메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2개의 교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중국 교육법을 사용할 왕 교수의 공간, 다른 하나는 위페이가 한글 기반 교육법을 시연할 공간이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유사한 수준의 난독증을 가진 5명의 아이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시험은 단순했습니다. 3시간 동안 교육한 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글자와 단어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왕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화교육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중국 교육 방법이 여전히 최고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의 강한 자신감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위페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왕 교수는 전통적인 반복학습법으로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위페이는 먼저 아이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마법의 글자야. 입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단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30분 만에 그들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이해했고 1시간 후에는 간단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위페이의 교실의 아이들은 이미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왕 교수의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기본 한자 몇 개를 반복하고 있었고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3시간이 끝났을 때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적인 교육평가단이 각 아이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페이의 교실 아이들은 평균 27개의 글자와 15개의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교수의 아이들은 평균 4개의 글자만 인식할 수 있었고 단어는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교육했을 거예요. 그의 항의에 청중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대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왕치안의 아내였고 그녀의 곁에는 메이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왕치안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딸 메이리입니다. 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왕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이리는 12년 동안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우리 딸이 베이징대 교수의 딸로서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서요. 장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모두 그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린 선생님에게서 단 하루 한글을 배운 후 메이리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린 선생님이 가르쳐준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글자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항상 제게 가르쳐왔던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자의 길이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메이리 올림. 대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고 무대 위에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메이리, 내가 읽을 수 있다니.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왕 교수는 무대 위에서 딸을 안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위페이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마이크 앞으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딸이 처음으로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저는 린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빼앗을 뻔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위대함은 폐쇄성에 있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지식을 수용하는 개방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메이리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고 장린도 함께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카메라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그대로 뉴스가 되었고 한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웨이보와 틱톡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다중문자접근법을 공식 인정했고 많은 특수학교에서 한글을 보조교육 도구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페이는 상하이로 돌아와 세종화교학당이라는 이름의 특수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전국에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왕치안 교수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딸 메이리의 교육을 위해 직접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위페이와 함께 동아시아 다문화 교육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법을 연구했습니다. 위페이 선생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어느 날 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배워야 합니다. 샤오밍은 1년 뒤 전국 장문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간단했습니다. 한글로 배운 덕분에 저는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위페이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세종화교학당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주요 도시에 분원이 생겼고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센터 운영 중에도 위페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외할머니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고향 마을을 찾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의 오빠의 자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외할머니가 한국전쟁 와중에 북한으로 피난 갔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후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였어요. 그녀는 글을 몰랐지만 노래를 잘 불렀대요. 특히 아리랑을 좋아했대요. 외할머니의 조카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위페이가 본 적 없는 고통과 아픔이 없던 시절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당신을 통해 그녀의 정신이 살아있네요. 순자 누나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위페이는 외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가 뛰어놀았던 들판을 걷고 외할머니가 마셨던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할머니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마을 뒷산에 세웠습니다. 김순자 외할머니,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한글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위페이는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린 위페이진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그녀의 이중 정체성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